경원도 인제의 산골짜기 칼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체감온도 영하 30도에 육박하는 강추위 속에서 전방부대의 전투지원중대 연병장은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 삭막한 공기를 가르고 격앙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정상사님, 지시사항을 무시하시는 겁니까? 동기작전 물자 현황 파악, 분명 오늘 아침까지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중대장 한승우 대위의 얼굴은 모멸감과 추위로 인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러나 그와 마주선 행정보급관 정만수 상사는 귀찮다는 듯 담배를 피우며 삐딱딱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아참, 중대장님, 여기 전방사정 뻔히 아시면서 왜 그러십니까? 상급부대에서 보급이 내려와야 카운트를 하죠. 게다가 애들 지금 수도관 동파된 거 고치느라 죽어납니다. 거기다 대고 창고 정리시키면 애들 다 도망갑니다. 융통성 있게 좀 합시다. 예? 정상사는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마치 세상 물정 모르는 사회 초년생을 대하듯 한승우 대위를 깔보았다. 자신이 이 부대에서 짬밥만 30년 가까이 먹었다는 자부심과 실세라는 오만함이 태도에서 뚝뚝 묻어났다. 지금 그게 담당관으로서 할 태도입니까? 옆대대는 벌써 검열 준비 마쳤습니다. 우리만 맨날 지적받는 거 안 부끄럽습니까? 거참, 빡빡하시네. 그렇게 급하면 중대장님이 직접 하시죠. 저는 오늘 마을 이장님하고 약속이 있어서 나가봐야 합니다. 정상사는 피우던 담배를 바닥에 던져 지식이고는 헉 등을 돌렸다. 누가 봐도 명백한 항명이었다. 주위에 있던 간부들과 병사들은 수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다. 한승호 대위가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해 어깨를 들썩이고 있을 때였다. 위병소를 막 통과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눈 덮인 연병장 쪽으로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다. 엔진이 꺼지는 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은 공기를 갈랐다. 곧이어 차량 뒷문이 열렸다. 거기 동작 그만. 작지만 송곳처럼 예리한 목소리가 꽂혔다. 다리를 뜨려던 정상사의 발이 바닥에 붙은 듯 멈췄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칼같이 다림질된 정복을 입은 여성이었다. 겨울 햇살 아래 무궁화 3개, 대령 계급장이 서늘하게 빛났다. 육군본부 정보잡전장교 출신의 신임 연대장 차수연이었다. 그녀는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그들을 향해 걸어왔다. 선글라스 너머의 시선이 정상사의 뒤통수를 조준하고 있는 듯 했다. 한승우 대위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급히 자세를 잡았다. 충성! 연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한 대위와 병사들의 목소리가 연병장을 울렸다. 하지만 정만수 상사는 여전히 건들거리는 자세로 손을 눈썹 근처에 대충 갖다 댔다 떼며 투덜거렸다. 충성, 오라는 보급은 안 오고 벌써 오셨나? 차수연은 거수경례를 받은 상태로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정상사의 풀린 단추와 흑투성이 전투와 그리고 방금 그가 밟아끈 담배꽁초를 훑고 있었다. 기관이 이중대 행정보급관인가? 예, 맞습니다만 정만수 상사입니다. 정상사는 뒷짐을 풀지 않은 채 삐딱하게 대답했다. 여자가 지휘관으로 온다는 말에 낙하산이겠지 하며 무시했던 그였다. 현장은 모르고 탁상 공론이나 할 줄 아는 엘리트 장교라고 단정짓고 있었다. 하지만 차수연의 기세는 예상 밖이었다. 그녀는 정상사의 턱 밑까지 성큼 다가섰다. 손, 위치가 어디지? 서리빨 같은 일갈이었다. 정만수 상사는 움찔하며 슬그머니 손을 바지 봉제선으로 옮겼다. 군인의 기본 자세가 다 무너졌군. 임관한 지 오래돼서 제식도 다 까먹었나? 아니 나이가 드니까 관절이 시려서 좀 그렇습니다. 나이 탓하지 마. 자네의 그 해이해진 군인 정신이 문제니까. 차수연은 쓰고 있던 선글라스들 거칠게 벗어 제꼈다.
먹잇감을 노리는 매 같은 눈동자가 번뜩였다. 그건 수백 번의 정보작전을 수행하며 산전수전 겪은 베테랑의 눈이었다. 정상사는 그 살기에 눌려 헛기침을 삼켰다. 직속 상관에 대한 태도가 가관이더군. 지휘관의 명령을 귓등으로 듣고 부하들 앞에서 망신을 줘? 이게 자네가 말하는 그 대단한 짬밥인가? 아니, 그건 오해입니다. 중대장님이 아직 실무를 잘 모르니까 제가 가르쳐 주려고. 가르쳐줘? 침 뱉고 무시하고 가는 게 교육 방식인가? 자네는 등짝으로 대화를 하나? 병사들 몇몇이 입을 틀어막으며 웃음을 참는 게 보였다. 정만수 상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모멸감이 치솟았다. 굴러온 돌 같은 젊은 연대장이 이 바닥 터줏대감인 자신을 병사들 앞에서 깔아뭉개다니. 명심해. 내 지휘하에 위계질서 무너뜨리는 놈은 용납 안 한다. 한승우 대위. 예, 대위 한승우. 앞으로 정상사가 명령 불복종하면 즉각 보고해. 군법 회부해서 옷 벗길 테니까. 알겠습니다. 한 대위의 대답에 묵직한 확신이 실렸다. 차수연은 마지막으로 정만수 상사를 싸늘하게 일별했다. 그리고 당신, 내 눈은 폼으로 달린 게 아니야. 부대 관리 상태가 썩었어. 단단히 각오해라. 차수연은 그 경고를 끝으로 본청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뒤로 서슬퍼런 긴장감이 감돌았다. 정상사는 이가 갈릴 정도로 턱에 힘을 주며 그녀의 등을 쏘아보았다. 풋내기가 어디 한번 해보자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다. 차수연이 방금 그를 스치며 맡은 냄새가 단순한 쩐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그녀는 정상사의 전투복에서 미세한 알코올 냄새, 그리고 군수물자 횡령의 비릿한 압취를 감지했다. 덫은 이미 놓였다. 연대장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시린 것은 책상 앞에 앉은 차수연 대령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부임 직후부터 부대의 묵은 장부들을 모조리 감사하고 있었다. 수송대 유류 불출대장. 차수연이 손을 까딱하자 강현수 소령이 식은땀을 흘리며 태블릿 PC와 서류 뭉치를 건넸다. 지난 분기 경유 수급량과 차량 운행 기록. 앞뒤가 맞지 않았다. 차수연은 기무사 시절부터 숫자의 흐름 속에 숨겨진 비리를 찾아내는데 도같은 인물이었다. 서류는 완벽해 보였지만 그녀의 직관을 속일 순 없었다. 기름은 쏟아부었는데 정작 차량이 굴러간 거리는 터무니없이 짧았다. 이 많은 기름이 땅으로 꺼졌나? 차수연은 싸늘하게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현장 확인한다. 수행원은 필요 없어. 강현수 소령이 황급히 만류했다. 연대장님, 야간이라 위험합니다. 당직 사관이라도 대동하시죠. 우르르 몰려가면 범인이 도망가 내 몸 하나 건사 못할까봐. 차수연은 야상을 걸치고 눈발이 날리는 연병장으로 나섰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밤이었다. 그녀는 CCTV 사각지대인 유류고 후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 시각 유류고 뒤편, 박철구 상사가 작업복 차림의 사내와 은밀히 접촉하고 있었다. 오 사장, 이번엔 진짜 조용히 처리해야 해. 신임 연대장이 보통 내기가 아니야. 에이, 박 상사님, 우리가 하루 이틀 합니까? 트럭 대기 중입니다. 드럼통 15개, 현찰 준비했고요. 그래, 도박빚 때문에 내가 미치겠다니까. 박철구 상사는 주위를 살피며 창고 열쇠를 오만석 사장의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전형적인 횡령의 현장이었다. 그때 인기척도 없이 어둠 속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박빚이 꽤 급한가 보군, 박 상사. 헉! 박철구 상사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았다. 흩날리는 눈발 사이로 차수연이 팔짱을 낀 채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감정이 배제된 차가운 눈빛. 그 무표정이 더 섬뜩했다. 연대장님이 여긴 어쩐 일로? 밥 마실 나왔다가 재미있는 거래를 목격했네. 드럼통 15개와 현찰이라. 차수연이 천천히 걸어왔다. 오만석 사장이 낌새를 채고 슬금슬금 트럭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거기 오 사장, 지금 시동 걸면 군용물 절도에 도주죄까지 추가됩니다. 그 자리에서. 서리빨 같은 호통에 사내의 발이 얼어붙었다. 기세만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광경이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폐유 수거하러 온 겁니다. 오해하셨습니다. 박철구 상사는 손을 내저으며 비굴하게 변명했다. 등 뒤로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다. 폐유 수거라. 그런데 왜 마스터키가 필요하지? 차수연의 시선이 오 사장의 불룩한 주머니에 꽂혔다. 꺼내. 오 사장은 덜덜 떨며 열쇠를 내밀었다. 이건 행보관과 중대장 전용키다. 민간인에게 넘겨? 보안규정 위반이군. 잠깐 견적 좀 보라고 보여준 겁니다. 억울합니다. 박철구 상사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다. 차수연은 당장 헌병을 부르는 대신 열쇠를 낚아챘다. 뱀을 잡으려면 굴까지 파헤쳐야 하는 법. 이건 압수다. 그리고 박철구 상사. 차수연은 그에게 바짝 다가갔다. 숨결이 닿을 거리였다. 지금은 말로 떼었다고 안심하겠지. 하지만 명심해. 난 한 번 문 사냥감은 뼈가 으스러질 때까지 놓지 않아. 오늘 자네가 빼돌리려던 그 기름이 자네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가 될 거다. 차수연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기고 돌아섰다. 박철구 상사는 그제야 다리가 풀려 눈밭에 주저앉았다. 저 여자 미친년이다. 진짜가 왔다. 단순한 원칙주의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군생활 목줄을 끊으러 온 저승사자였다. 박철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대로 당할 순 없었다. 30년 군생활 동안 만들어둔 형님 인맥, 전임 연대장들을 구워 삶았던 처세술을 총동원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차수연에게 토하는 건 오직 법과 원칙, 그리고 완벽한 증거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행정반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밖은 칼바람이 불었지만 안은 히터 열기로 뜨거웠다. 테이블 위엔 훌륭한 돈으로 시킨 고급 회접시와 소주병이 뒹굴고 있었다. 아니, 박 상사님 진짜입니까? 그 독사 같은 연대장이 진짜 열쇠를 가져갔습니까? 급양관리관 추중사가 입가에 묻은 붉은 양념을 휴지로 닦아내며 호들갑을 떨었다. 정만수 상사는 맥주잔에 소주를 콸콸 붓고는 거칠게 들이켰다. 내 말이 맞다니까. 그 엿폈네. 보통 독종이 아니야. 눈빛이 꼭 먹이를 노리는 독수리 같아서 사람 피를 아주 말리는구만. 내 군생활 30년에 별별 지휘관 다 모셔봤지만 오자마자 이렇게 밑바닥까지 털어대는 인간은 처음이다. 정상사는 치킨 닭다리를 씹어 돌리며 화를 사갔다. 그의 곁에는 최중사를 비롯해 피복, 수송 담당병 등 그동안 그와 결탁해 뒷돈을 챙기던 정상사 라인의 간부와 병사들이 모여 있었다. 그럼 우린 어쩝니까? 유류고 열쇠 뺏겼으면 이번에 발전기 기름 빼돌리는 건 물 건너간 거 아닙니까? 최중사의 물음에 정상사가 인상을 부겼다. 야, 목소리 낮춰. 벽에도 귀가 있어. 돈 못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횡령한 거 들통나면 다 영창 가는 거야. 너 지난번에 부식 납품업자한테 뒷돈 받은 거 그거 영원히 비밀일 것 같냐? 최중사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행보관님, 그건 행보관님이 시키셔서. 시끄러워.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연대장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실목 꽉 잡고 있는 건 우리야. 장부 가라로 꾸미고 재고 맞추는 건 일도 아니라고. 알겠어? 정상사는 병사들을 쏘아보며 으름장을 놓았다. 헌병대에서 조사 나오면 입도 뻥긋 마. 시키는 대로만 하면 뒤는 내가 봐준다. 내가 누구냐? 이 맹호 부대의 주인 정만수야.
연대장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지만 난 여기 박힌 돌이다. 줄 잘 서라. 병사들은 겁에 질려 고개를 주걱거렸다. 정상사는 그들의 공포심을 먹고 자라난 괴물 같았다. 그는 공포와 탐욕을 시멘트처럼 섞어 자신만의 견고한 성을 쌓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연대장실의 차수연 대령은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동자만큼은 서늘하게 살아있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지난 3년치 부식 및 피복 수불대장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한승우 대위 들어오라고 해. 잠시 후 한 대위가 굳은 표정으로 들어왔다. 맹호 중대장 한승우입니다. 앉아. 차수연은 턱끝으로 의자를 가리켰다. 그녀는 서류 더미 사이에서 구겨진 쪽지 뭉치를 꺼내 한 대위 앞에 던졌다. 이게 뭔지 감이 오나? 한 대위가 쪽지들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병사들이 몰래 적은 고발장이었다. 종교행사 때 쓰는 찬송가 책 갈피 사이, 화장실 벽 틈새에 숨겨져 있던 쪽지들이었다. 이건 어젯밤 내가 보안 점검을 핑계로 생활관을 뒤져 찾아낸 거다. 공식 소원 수리함은 정상사가 미리 검열한다는 제보가 있어서 쥐도새도 모르게 내가 직접 긁어모았지. 내용을 읽어내려가던 한 대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행보관님이 기름 팔아먹느라 난방을 안 해줘서 잘 때 입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부식으로 나온 라면을 행보관님이 차 트렁크에 싣는 걸 봤습니다. 아파서 의무대 가려니까 꾀병이라며 완전 군장을 돌렸습니다. 그것은 절규였다. 지휘관인 자신이 까맣게 모르고 있던 부하들의 고통. 자네는 중대장으로서 도대체 뭘 했나? 정상사가 무서워서? 아니면 귀찮아서 방관했나? 차수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비수처럼 꽂혔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정상사가 워낙 부대 사정에 밝고 입김이 세다는 핑계로 눈과 귀를 닫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으면 행동으로 증명해. 차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블라인드를 걷었다. 멀리 취사장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저 연기를 봐라. 밥 짓는 연기 같나? 폐자재를 태우는 거야. 병사들 먹일 쌀은 정상사 주머니로 들어갔고 지금부터 수술 들어간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지. 정상사가 믿는 그 실무라는 방태. 오늘 내가 박살낸다. 제가 맡을 임무는 무엇입니까? 오후에 전 차량 및 물자 불시 검열을 실시한다. 예고 따윈 없어. 정상사는 장부를 조작하려고 발버둥 칠 거야. 자네는 정상사의 손발을 묶어. 그가 외부로 전화를 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게 철저히 막해. 알겠나? 알겠습니다. 제 명예를 걸고 완수하겠습니다. 한승우 대위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더 이상 병사들의 고열을 빠는 흡혈귀를 두고 볼 수는 없었다. 오후 3시 요란한 비상방송이 영내를 뒤흔들었다. 전원 집합! 전 장비 및 물자 긴급 검열이다. 5분 내로 연병장 집결! 행정반에서 느긋하게 믹스커피를 타 마시던 정만수 상사는 방송 소리에 화들짝 놀라 뜨거운 커피를 손등에 쏟았다. 아, 뜨거!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갑자기 검열이라니. 그가 당황하며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피복 관리병에게 연락해 재고를 맞추라고 소리치려던 찰나 행정반 문이 부서질 듯 열렸다. 수화기 내려놓으십시오. 정만수 상사님. 한승우 대위였다. 그의 뒤에는 완전 무장을 한 당직 사관이 버티고 서 있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사단 본부랑 통화 중이었는데. 정만수 상사가 수화기를 거칠게 내려놓으며 소리쳤다. 그러나 한승우 대위는 미동도 하지 않고 전화선을 뽑아버렸다. 지금 이 시각부로 외부와의 접속을 불허합니다. 연대장 차수연 대령님의 특명입니다. 정상사님, 군말 말고 저와 함께 연병장으로 가시죠. 한중대장님, 지금 제정신입니까? 짬밥 먹을 만큼 먹은 나한테 명령질이야? 정만수 상사가 위협적으로 몸을 들이밀었지만
한승우 대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대위는 차가운 미소를 머금고 정상사를 내려다보았다.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 지위를 받는 상사 정만수고 나는 당신의 지휘관인 대위 한승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항명으로 헌병대 차 부르고 싶지 않으면 당장 움직이십시오. 정상사는 말문이 막혔다. 순둥이 같던 한승우가 독사를 품은 눈빛을 하고 있었다. 뭔가 꼬투리를 잡았나? 정상사는 씹다 뱉은 껌처럼 욕설을 삼키며 베레모를 썼다. 그래, 감찰이든 뭐든 올 테면 와라. 장부 조작은 완벽하니까. 하지만 정상사는 착각하고 있었다. 차수연이 노리는 건 조작된 엑셀 파일 따위가 아니었다. 그녀는 책상머리가 아닌 정상사가 장악하고 있다고 믿었던 현장의 밑바닥을 뒤집을 작정이었다. 연병장에는 살을 내는 한파 속에 병력과 장비가 집결해 있었다. 단상에 올라 훈신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차수연은 곧장 차량 대열로 향했다. 그녀는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트럭의 엔진룸을 열어 오일 루유를 찍어보고 기관총의 가스 조절기를 뜯어 탑내가 끼었는지 확인했다. 겉핥기식 사열이 아니었다. 특수전 사령부 시절 장비 분량이 곧 죽음으로 직결되던 전장에서 체득한 살벌한 검열이었다. 정만수 상사는 그 꼴을 보며 코웃음을 쳤다. 여자가 기계에 대해 알면 얼마나 한다고. 차수연은 차량 점검을 마치고 보급품 진열대로 다가갔다. 정상사가 A급 물자들만 골라 번지르르하게 세팅해둔 곳이었다. 정상사, 보고된 재고가 이게 확실한가? 차수연의 질문에 정만수 상사는 가슴을 펴며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연대장님. 전산상의 수량과 현물, 오차 없이 정확합니다. 그의 얼굴엔 일말의 부끄러움도 없었다. 차수연은 전시된 침낭을 만져보았다. 솜이 빵빵하게 살아있는 신형이었다. 자네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병사들이 이 추위에 떨 일은 없겠군. 그녀는 진열대를 지나쳐 대열의 가장 끝, 귀가 빨갛게 언 병사에게 다가갔다. 관등성명. 이병 정도현. 정이병, 지금 자네 군장에 결속된 침낭, 당장 꺼내봐. 정만수 상사가 당황하여 끼어들었다. 연대장님, 사열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개인물품까지는 빠지십시오. 차수연의 서늘한 목소리가 정상사의 입을 틀어막았다. 정도현 이병이 떨리는 손으로 침낭을 펼쳤다. 그건 침낭이라기보다 걸레에 가까웠다. 충전재는 다 빠져나갔고 퀴퀴한 곰팡내까지 진동했다. 이게 자네가 말한 완벽한 관리인가? 차수연은 폐급 침낭을 정상사의 군화 발치에 집어 던졌다. 아니, 그게 상급 부대에서 아직 부급이 내려오지 않아서. 거짓말, 작작해. 차수연이 스마트폰을 꺼내 동영상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는 굳게 잠긴 창고 문을 따고 들어가는 시점샷이 담겨 있었다. 영상 속 창고 안쪽 깊숙한 곳, 위장막을 걷어내자 특 A급이라 적힌 박스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어젯밤 차수연이 직접 잠입해 확보한 증거였다. 창고 구석에 짱박아둔 이 물건들, 민간업자한테 넘기려고 대기 중이던 물건 맞지? 정상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오해입니다. 그건 전시 비축 물자로서. 전시 비축? 병사들이 당장 동상 걸려 나가 떨어지는데 비축? 니놈 뒷주머니 챙길 비축뿐이겠지. 차수연의 호통이 연병장을 쩌렁쩌렁 울렸다. 병사들 사이에서 억눌린 환호가 터져나올 뻔했다. 악마 같은 정상사가 저렇게 깨지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보급기원 취중사, 앞으로. 차수연의 서리빨 같은 부름에 취중사가 사시나무 떨듯 걸어 나왔다. 정상사가 헛기침을 하며 눈치를 줬지만 최중사는 이미 공포에 질려 있었다. 최중사, 이 물건들 장무라비가 언제 가지러 오기로 했나? 지금 불면 정상 참작해주겠다.
하지만 끝까지 입 다물면 너도 정상사와 함께 영창행이다. 최중사는 입술을 깨물었다. 정상사의 보복이 두려웠지만 추위에 떨고 있는 후임들의 눈망울을 외면할 수 없었다. 오늘 밤입니다. 근처 아웃도어 매장에 넘기기로 트럭이 후문 대기 중입니다. 야, 이 배신자 새끼야. 정만수 상사가 이성을 잃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최중사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의 손이 닿기도 전에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정상사의 몸이 허공에 붕 떴다. 차수연이 번개같이 파고들어 정상사의 팔목을 낚아채고 다리를 걸어 매닫고 준 것이다. 특전사 시절 밥 먹듯이 훈련했던 제압술이 본능적으로 튀어나왔다. 흙바닥에 얼굴이 처박힌 정상사가 비명을 질렀다. 깍! 내 팔! 차수연은 정상사의 팔을 꺾어 올린 채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짓눌러뒀다. 어디 감히 내 부하에게 손을 대. 감히 전우에게 주먹을 휘둘러? 그것도 연대장이 보고 있는데 말이야. 차수연은 손목의 단추를 천천히 잠그며 서늘하게 내뱉었다. 정만수 상사, 당신은 군인 자격이 없어. 그저 나라의 녹을 파먹는 기생충일 뿐이지. 오늘부로 당신의 그 역겨운 군 생활에 마침표를 찍어주지. 헌병대, 진입해. 그녀의 수신호가 떨어지자마자 대기 중이던 헌병대 차량이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연병장 한가운데로 들이닥쳤다. 정만수 상사는 흙바닥에 뺨이 지시겨진 채 비명을 질렀지만 차수연의 압도적인 기세에서 벗어날 길은 없었다. 도열에 있던 수백 명의 장병들이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부대 내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행보관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여성 지휘관의 영라없는 심판 앞에 무릎 꿇는 순간이었다. 그것은 철원의 매서운 칼바람처럼 부대 내의 적폐를 도려내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다. 차수연은 헌병들에게 정만수를 넘기는 대신 직접 그의 멱살을 거칠게 낚아채 일으켰다. 수갑은 아직 일러. 네 놈이 봐야 할 게 있거든. 정만수 상사는 공포에 질려 차수연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지옥에서 온 사신과도 같았다. 따라와. 네가 꽁꽁 숨겨둔 그 더러운 장부, 내가 모를 줄 알았나? 그 한마디에 정만수는 혼이 빠진 듯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자신의 범죄가 낱낱이 파헤쳐졌다는 사실이 그를 절망케 했다. 차수연은 휘청거리는 정만수를 짐짝처럼 끌고 본청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 뒤를 한승우 대위와 강연수 중위가 호위하듯 따랐다. 그들의 발걸음은 확신에 차 있었고 이를 지켜보는 병사들의 가슴 속에는 잿빛 하늘과 대조되는 뜨거운 정의감이 솟구치기 시작했다. 소란이 잦아들자 차수연은 정만수 상사를 끌고 본청 뒤편의 낡은 기계실로 향했다. 녹슨 철문이 괴음을 내며 열리자 역한 기름 냄새와 습한 열기가 훅 끼쳐왔다. 이곳은 부대 내에서 가장 시선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이자 정만수가 은밀한 거래처로 사용하던 아지트였다. 헌병들에게 양팔이 꺾인 채 끌려 들어온 정만수의 꼴은 흙투성이가 되어 말이 아니었다. 그는 억울하다는 듯이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다. 연대장님, 이건 직권남용입니다. 영장도 없이 이러는 건 엄연한 불법 감금이라고요. 내 인권은 없습니까? 정만수가 악을 쓰며 발악했지만 차수연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그를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패대기 쳤다. 차수연은 구석에 방치된 낡은 캐비닛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고압주의라는 팻말이 붙어 있어 아무도 접근하지 않는 곳이었다. 인권이라. 병사들 먹이 부식비 횡령하고 피복 빼돌린 범죄자가 인권을 도네? 그녀는 품에서 하얀 연장갑을 꺼내 천천히 착용했다. 그녀의 시선은 캐비닛이 아닌 천장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증기 파이프로 향했다. 먼지 쌓인 배관 위쪽, 그곳은 완벽한 사각지대였다. 정만수,
너한테는 재미있는 버릇이 있더군. 똥줄이 타면 자꾸 왼쪽 천장을 힐끔거려. 아까 잡혀올 때도 그랬지. 정만수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저 파이프 단열재 틈새, 거기가 네 비밀 금고인가? 무슨 억측이십니까? 저긴 그냥 낡은 배관일 뿐입니다. 정만수의 목소리가 쥐어짜듯 갈라져 나왔다. 차수연은 눈짓으로 한승호 대위를 가리켰다. 한대위, 저 위를 뜯어봐. 알겠습니다. 한승호 대위가 즉시 사다리를 놓고 배관 위로 민첩하게 올라갔다. 그 순간 정만수는 숨통이 조여오는 것 같았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듯 쿵쿵거렸다. 저곳에는 지난 5년간 그가 긁어모은 검은 돈과 차명 계좌, 그리고 모든 비리가 적힌 장부가 숨겨져 있었다. 결코 열려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였다. 한대위가 단열재 사이를 더듬거렸다. 이내 그의 손에 검은 테이프로 칭칭 감은 묵직한 꾸러미가 들려나왔다. 찾았습니다. 여기 뭔가 있습니다. 안 돼! 그거 내 돈이야! 손대지 마! 정만수가 미친 사람처럼 발광하며 몸을 비틀었지만 헌병들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한수호 대위가 내려와 그 묵직한 증거물을 차수연에게 건넸다. 차수연은 천천히 테이프를 뜯어냈다. 그 안에서 낡은 수첩 2권과 인감도장, 그리고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다. 호, 꽤 묵직하다 했더니 현찰만 3천은 넘겠군. 차수연은 돈뭉치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수첩을 펼쳤다. 2023년 12월 폐타이어 및 고철 밀반출 5만석 사장 입금 완료. 2024년 1월 부대 정비비 가라 영수증 처리 300만 원 횡령. 차수연은 수첩을 넘기며 비리 내역을 또박또박 읽어내려갔다. 정만수의 얼굴은 흑빛을 넘어 사색이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부가 아니라 그의 인생을 끝장낼 확실한 증거였다. 정말 꼼꼼해. 뇌물 준 놈들 이름부터 날짜, 금액, 사용처까지 완벽하군. 나중에 공범들 뒤통수 치려고 이렇게 열심히 적어놨나? 차수연의 전곡을 찌르는 말에 정만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맞았다. 서로 속고 속이는 바닥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보험이 이제는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여기 적힌 이름들, 오만석 사장, 고 대표, 서전무. 줄줄이 엮여 들어가겠어. 폐기물 처리 업체부터 유류 납품 업자들까지 아주 화려하군. 지금 이 작자들 다 어디 처박혀 있을까? 차수연은 입꼬리를 비틀며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예, 연대장님. 윤성철 헌병대장입니다. 신병 확보는 끝났나? 예, 장부에 거론된 사장놈들 지금 별관 조사실에 싹 다 잡아넣었습니다. 정만수 상사가 다 시킨 짓이라고 아주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백이랑 물증 확보는 사실상 끝났습니다. 무전기 너머의 목소리가 낡은 컨테이너 안을 가득 채우자 정만수 상사는 벽을 짚던 손을 떨며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20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그의 제국, 이 전방 지역에서 절대 권력으로 통하던 그의 카르텔이 모래성처럼 흩어지고 있었다. 잘 들리지? 너랑 호영모지하며 술잔 기울이던 작자들이 지금 네 목을 조르고 있어. 차수연은 천천히 다가와 정만수 상사의 턱을 구나 발로 들어올렸다. 이제야 주제 파악이 좀 되나? 넌 단순한 비리 군인이 아니야. 전우들의 피를 팔아먹은 매국노로 처단될 거다. 연대장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숨겨둔 장부가 또 있습니다. 그거 다 드리겠습니다. 제발 선처만 해주십시오. 정만수 상사가 차수연의 앞을 기어와 군화를 붙잡고 읍소했다. 역겨울 정도의 비굴함이었다. 부대 내에서 황제처럼 거들먹거리던 위험은 찾아볼 수 없었다. 차수연은 벌레를 떼어내듯 정만수 상사를 발로 밀어냈다. 장부는 네 놈이 안 줘도 우리가 찾아. 네 죄가 돈 몇 푼으로 해결될 것 같나?
병사들이 보급품이 없어 찢어진 전투화를 신을 때 넌 그 돈으로 호의호식했어. 국가의 자산을 도둑질한 것도 모자라 병사들의 인권까지 유린했지. 그녀는 태블릿 PC의 전원을 끄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한승우 대위. 예, 연대장님. 이 파일들 헌병대 서버로 전송하지 마. 내 보안 USB에만 백업해둬. 하지만 연대장님, 원칙대로라면 즉시 상부에 보고해야. 내 명령이다. 아직 퍼즐이 다 맞춰지지 않았어. 놈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선 마지막 조각이 필요해. 한승우 대위는 잠시 망설였지만 차수연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수긍했다. 차수연은 바닥에 널브러진 정만수 상사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쏘아붙였다. 정만수, 넌 오늘 헌병대 유치장으로 안 가. 지하벙커 격리실로 갈 거다. 거기서 머리 식히면서 잘 떠올려봐. 네가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게 법인지 아니면 네가 배신한 누군가인지. 차수연이 헌병들에게 손짓하자 정만수 상사는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끌려나갔다. 이송해. 정막이 감도는 컨테이너 박스엔 차수연과 한승우 대위만 남았다. 한승우 대위가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다. 연대장님, 굳이 절차를 늦추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지금 넘겨도 징역 10년은 거뜬합니다. 차수연은 먼지 쌓인 창틀을 손가락으로 훑었다. 법대로 처리하면 기껏해야 몇 년 살고 나와서 숨겨둔 차명 계좌로 잘 먹고 잘 살겠지. 난 그런 꼴 못 봐. 그녀의 눈동자가 서늘하게 빛났다. 사회적 말살, 그게 내 목표야. 군인으로서의 명예는 물론이고 그가 믿었던 모든 사람에게 철저히 배신당하고 고립되는 것. 살아있는 시체로 만드는 게 내 방식이다. 한승우 대위는 목덜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차수연. 그녀는 교과서에 나오는 지휘관이 아니었다. 독을 없애기 위해 기꺼이 독을 삼키는 냉혹한 승부사였다. 그날 밤 지하 벙커 깊숙한 곳에 있는 방음조사실. 사방이 회색 벽으로 둘러싸인 그곳에서 정만수 상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환풍기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다. 도대체 어디서 샌 거야? 장부는 나만 아는데. 완벽했는데. 그는 피가 맺히도록 입술을 물어뜯으며 중얼거렸다. 새로 부임한 연대장 차수연. 그녀가 나타나기 전까지 이 부대의 주인은 사실상 정만수였다. 거쳐간 지휘관들은 적당히 봉투만 찔러주면 알아서 기었고 웬만한 간부들은 다 제 손바닥 아니었다. 하지만 차수연은 달랐다. 뇌물도 협박도 줄타기도 통하지 않는 강철 같은 여자였다. 끼익! 육중한 철문이 열리며 복도의 불빛이 어둠을 갈랐다. 정만수 상사는 눈부심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차수연이 태블릿 PC를 든 채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접이식 의자를 펼쳐 정만수의 코앞에 앉았다. 물 한 모금 안 마셨더군. 정만수는 침묵했다. 목이 타들어갔지만 독이 든 성배 같아 마실 수 없었다. 뭐 묵비권을 행사하셔도 좋아. 내 할 말만 할 테니까. 차수연은 태블릿 화면을 켰다. 방금 전 자네 와이프가 운영하는 식당에 국세청과 검찰 합동수사팀이 들이닥쳤어. 혐의는 조세 포탈 및 범죄 수익 은닉. 정만수 상사의 동공이 지진난 듯 흔들렸다. 아내는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 여자는 진짜 모릅니다. 모르긴. 네가 빼돌린 군수물자, 와이프 식당 식자재로 쓴 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 그 돈 아껴서 아들 유학비 보냈더군. 차수연은 화면 속 송금 내역을 정만수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2024년 4월 20만 달러 송금, 장남 미국 체류비. 정만수의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였다. 자랑스러운 아들의 유학 생활이 부대원들의 밥상을 털어 만든 것이라는 죄악이 명백히 찍혀 있었다. 제발 우리 애들만은
아들 인생 망칠 순 없습니다. 차라리 절 죽여주십시오. 제가 다 안고 가겠습니다. 정만수가 바닥을 치며 오열했다. 차수연은 싸늘하게 그를 내려다봤다. 감성팔이 하지 마. 네 아들 유학비 때문에 굶주린 병사들도 누군가의 귀한 자식들이야. 당신이 저지른 죄값, 가족들도 똑같이 치르게 될 거야. 명백한 공모자들이니까. 차수연은 차갑게 쏘아붙였다. 정만수 상사의 눈동자가 걷잡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그리고 네가 믿고 따르던 그 든든한 형님들 말이지. 차수연은 태블릿 PC 화면을 띄워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명백한 자백 영상과 조서였다. 건설업체 오만석 사장의 진술. 정 상사가 입찰 정보를 미리 빼주는 대가로 뒷돈을 요구했습니다. 거절하면 업계에서 매장시키겠다고 협박했죠. 피복 납품업체 고 대표의 자백. 불량 원단으로 만든 군복을 납품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차액은 전부 정 상사가 대포 통장으로 챙겼습니다. 이 배은망덕한 놈들. 정 상사는 주먹을 꽉 쥐었다. 호영호재하며 의리를 논하던 시절은 신기루였다. 그들은 정만수의 군복에 붙어있던 거머리대에 불과했다. 숙주가 힘을 잃자마자 그들은 살기 위해 정상사의 목덜미를 물어뜯고 있었다. 사회에서도 넌 이제 철저히 고립무원이야. 널 변호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차수연은 팔짱을 끼고 정만수 상사를 내려다보았다. 정만수, 자네 30년 군 생활의 피날레 치고는 너무 비참하지 않나? 훈장은커녕 수갑차고 포토라인에 서게 생겼으니 군부대 토착 비리의 온상, 처자식까지 동원해 혈세 착복. 내일 조간신문 1면 감으로 딱이야. 그만해! 정상사는 머리를 감싸주고 절규했다. 숨이 턱 막혀왔다. 아들이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아내가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견디다 못해 무너지는 악몽. 그것은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는 것보다 더한 지옥이었다. 진정해. 아직 솟아날 구멍은 있으니까. 차수연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발악하던 정상사가 흠칫 놀라며 고개를 쳐들었다. 기회라는 단어가 마치 구원의 빛처럼 느껴졌다. 기회라니요. 뾰족한 수라도 있습니까? 선택은 전적으로 네 몫이야. 차수연은 서류 가방에서 누런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아무런 표식도 없는 봉투였다. 이 안에 네 운명이 들어있어. 이게 뭡니까? 네가 살고 네 핏줄들을 살릴 마지막 동아줄. 차수연이 턱짓으로 봉투를 가리켰다. 확인해봐. 정상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달랑 종이 한 장이 나왔다. 내용을 읽어내려가던 그의 눈이 크게 경련했다. 그것은 자진 전역 지원서였다. 양자택일에 끝까지 버티다 재판받고 감옥 가고 가족들 줄줄이 전과자 만들어서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 건지. 차수연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다. 아니면 여기서 조용히 계급장 떼고 사라질 건지. 전역 지원서를 쓰면 가족들은 무사한 겁니까? 네가 모든 죄를 독박 쓰고 자진해서 군을 떠난다면, 그리고 횡령액 전액을 국고로 환수한다면 가족 수사는 내 선에서 덮어주지. 부인과 처남은 기소유예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게 손써보겠다는 말이야. 물론 변상금은 4명으로 된 아파트랑 땅을 몽땅 팔아야 마련되겠지만. 정만수 상사는 마른 침을 삼켰다. 평생 모은 재산이 가루가 되고 알거지가 되는 길이었다. 하지만 자식들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이기도 했다. 시간은 촉박해. 내일 해 뜨기 전까지 결정해. 날이 밝으면 윤성철 헌병대장이 병력을 이끌고 올 거야. 그땐 나도 손쓸도리가 없어. 차수연은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망설이는 정상사를 뒤로하고 출입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참, 잊은 게 있군.
문고리를 잡은 채 차수연이 고개를 돌렸다. 군인 연금. 그것도 포기해야 할 거야. 불명예 제대는 면하게 해주겠지만 징계위 회부 전에 옷 벗는 형식이니 연금 반토막은 감수해야지. 감옥 밥 먹는 것보단 낫잖아. 쾅! 육중한 철문이 닫히고 다시 정막이 찾아왔다. 정상사는 덩그러니 놓인 전역 지원서를 멍하니 응시했다. 종이 한 장이 마치 그의 인생을 비웃는 항복 문서처럼 보였다. 내가, 이 정만수가 이렇게 끝장나다니. 그는 책상을 치며 통곡했다. 전방의 칼바람보다 더 시린 현실이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부대를 주름잡던 정만수 상사가 신임 차수연 대령에게 처참하게 짓밟힌 밤이었다. 멀리서 새벽을 알리는 기상나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정상사의 인생엔 더 이상 영광의 아침은 없을 터였다. 차수연은 복도로 나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대기하고 있던 한승호 대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끼를 물었어. 끔찍한 가족 사랑이 놈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이니 거부할 수 없을 거야. 정말 그냥 사회로 내보내실 겁니까? 법대로 처벌해서 콩밥을 먹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대위. 차수연은 창밖에 여명을 응시하며 나직이 말했다. 감옥에 가두는 것보다 더 잔인한 형벌이 뭔지 알아? 평생을 계급장 뒤에 숨어 골목대장 노릇하던 놈을 아무런 힘도 돈도 명예도 없는 맨몸으로 약육강식의 정글인 사회에 던져놓는 거야. 그게 정만수에게는 진짜 생지옥일 테니까. 차수연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단순한 징계가 아닌 한 인간의 영혼을 부수어버리는 완벽한 복수였다.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독방의 작은 창으로 스며들었다. 정만수 상사는 퀭한 눈으로 허공을 노려보며 밤을 하얗게 지새웠다. 그의 입술은 바짝 타들어가 재처럼 변해 있었다. 책상 위에는 차수연이 던져놓고 간 전역 지원서와 붉은 인주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지장. 엄지손가락 하나만 찍으면 모든 게 끝난다. 정만수 상사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기퉁이를 구겼다. 30년 인생을 갈아 넣어 쌓아 올린 성벽이었다. 비록 그 벽돌 틈새마다 뒷동과 청탁을 채워 넣었을지언정 그에게 전투복은 갑옷이었고 계급장은 면죄부였다. 그것을 제 손으로 찢어 발겨야 한다니. 끼익 철문이 열리는 소리에 정상사는 자라처럼 목을 움츠렸다. 차수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방금 작전회의를 마치고 온 듯 단정한 정복 차림이었지만 정상사의 눈에는 목을 치러온 망나니보다 더 서늘해 보였다. 생각할 시간은 충분히 줬을 텐데 정상사. 차수연은 손목시계를 톡톡 치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다. 결정했나? 아니면 지금이라도 검찰 수사관들을 들여보낼까? 유튜버들도 몇 명 와 있던데 자네 신상 털려고 드론까지 띄웠더군. 유튜버라뇨? 요즘은 그게 더 무섭지. 군 간부 횡령 사건은 조회수 대박감이잖아. 자네 아들이 이번에 대학 들어갔다지. 입학비리 의혹까지 터지면 볼만하겠어. 아, 안 됩니다. 제발 아들만은. 정상사는 사색이 되어 손을 저었다. 아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만은 막아야 했다. 그것은 못난 아비로서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였다. 그럼 찍어. 내 인내심 시험하지 말고. 차수연이 서류를 눈짓으로 가리켰다. 정상사는 엄지에 붉은 인주를 묻혔다. 손가락이 파르르 떨려 조준하기조차 힘들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켰다. 이것만 찍으면 가족은 안전하다. 그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 석자 옆을 꾹 눌렀다. 정만수. 그 이름이 오늘따라 피 묻은 낙인처럼 보였다.
지문 사이로 붉은 잉크가 번지는 순간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 떨어져 서류를 얼룩지게 했다. 현명한 판단이야. 차수연은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가 가방에 넣었다. 이 시간부로 자네 저녁 처리는 급행으로 진행될 거야. 강준호 소장님 결제는 이미 떨어졌다. 연대장님, 제가 횡령한 공금 다 토해내면 정말로 가족은 약속은 지킨다. 자네가 숨겨둔 차명 계좌까지 싹 다 털어서 국고로 채운다면 가족에 대한 내사는 여기서 덮지. 물론 자네는 알거지가 되겠지만. 정상사는 고개를 떨구었다. 평생을 악착같이 긁어모은 부와 권력이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일어나 마지막으로 정리할 게 남았어. 정리라니요? 짐 싸야지. 오늘 저녁부터는 영창 신세일 텐데 관사는 비워줘야 할 거 아닌가. 당장 방 빼. 차수연은 정상사를 앞세워 조사실을 나섰다. 복도에는 한승호 대위와 무장 헌병들이 버티고 서 있었다. 정상사가 나오자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예전 같으면 굽신거렸을 그들이 이제는 벌레 보듯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정상사는 행정실로 향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그가 호령하던 절대왕국.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짐을 정리하던 최중사와 눈이 마주쳤다. 오셨습니까? 최중사는 건성으로 말하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버렸다. 다른 간부들도 마찬가지였다. 아무도 정상사에게 경례를 붙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 죽은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다. 정상사는 자신의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개인 물품을 쓸어 담았다. 가족사진, 낡은 수첩, 그리고 뇌물로 받았던 금장 시계. 박스에 물건을 담는 손길이 처량했다. 빨리 좀 합시다. 다음 담당자 들어와야 하니까. 차수연이 문가에 기대어 재촉했다. 정상사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이제 그에게는 소리칠 기운도 남아있지 않았다. 박스를 들고 행정반을 나오는데 연병장에서 구보를 마친 병사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정상사는 고개를 푹 숙이고 그들 사이를 빠져나가려 했다. 야, 저기 똥별 떨어진다. 사복 입으니까 진짜 동네 아저씨네. 저 인간 때문에 휴가 잘린 거 생각하면 진짜 꼴 좋다. 병사들의 조롱이 화살처럼 날아와 박혔다. 그들은 정상사가 들으라는 듯 킬킬 걸었다. 평소라면 당장 집합을 걸어 조인트를 깠을 테지만 지금의 정상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재촉할 뿐이었다. 위병소 앞. 차수연이 따라 나와 멈춰섰다. 여기까지다. 위병소 밖으로 나가는 순간 자네는 민간인이야. 다시는 이 부대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정상사는 뒤를 돌아보았다. 30년을 후령했던 부대. 곳곳에 자신의 욕망이 묻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어디에도 그를 반기는 곳은 없었다. 연대장님, 제가 정말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마지막 남은 억울함이 질문이 되어 튀어나왔다. 차수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다. 자네는 군인이 아니라 장사꾼이었어. 나라 지키라고 준 총으로 제 입속만 챙긴 사기꾼. 드러내지 않으면 전체를 썩게 만드는 암덩어리. 그러니 원망하지 마라. 자네가 자초한 일이니까. 그녀의 독설에 정상사는 헛웃음을 지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위병소를 통과했다. 철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그의 등 뒤에서 울렸다. 그것은 정만수라는 탐욕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다. 차수연은 텅 비어버린 정만수 상사의 책상을 잠시 응시하다가 한승우 대위에게 시선을 옮겼다. 악취가 다 빠졌군. 이제 새로운 공기를 채워 넣어야지. 예, 명심하겠습니다. 한 대위의 목소리에는 전에는 없던 확신이 차 있었다. 전방의 매서운 추위는 여전했지만 부대를 감돌던 음습한 기운은 씻은 듯이 사라졌다.
정만수 상사가 불명예스럽게 부대를 떠난 지 열흘이 지났다.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청룡부대 예하연대 본부 중대에는 혁명에 가까운 변화가 일어났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사무실의 풍경이었다. 행정반을 짓누르던 칙칙한 곰팡이 냄새가 사라지고 대신 상큼한 모과차 향기와 분주하게 보고하는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한승우 대위는 더 이상 이름뿐인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는 새벽같이 출근해 병사들의 근무 환경부터 개인 장구류까지 세심하게 점검했다. 정상사가 독점하고 있던 권한을 회수하는 과정은 험난했지만 차수연 연대장의 절대적인 신임과 강현수 중위의 치밀한 보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중대장님, 자재 창고 재고 파악 완료했습니다. 정만수 상사가 몰래 빼돌렸던 기모 내복과 전투와 전량을 회수하여 즉시 중대원들에게 불출했습니다. 강현수 중위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보고했다. 고생 많았어. 덩사들 반응은 좀 어때? 축제 분위기입니다. 특히 신병들은 낡은 모포 대신 새 소미불을 바꾸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제서야 사람 사는 것 같다며 다들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한승우 대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지휘관으로서 병사들을 챙기는 기쁨, 군복을 입은 이래 처음으로 맛보는 뭉클한 감정이었다. 그때 차수연 연대장이 예고 없이 중대장실의 문을 열고 들어왔다. 충성! 한대위와 강중위가 반사적으로 일어나 경례를 붙였다. 차수연은 고개를 까딱하며 답례하고는 접견 탁자에 앉았다. 사무실이 이제야 좀 군 부대 같군. 퀴퀴한 냄새도 없고. 감사합니다. 연대장님의 결단 덕분입니다. 중대원들 눈빛부터가 달라졌습니다. 군기는 따뜻한 샤워와 맛있는 밥에서 나오는 법이야. 정상사가 망쳐놓은 것들 복구하느라 애썼다. 차수연은 두툼한 통장 하나를 탁자 위에 툭 던져놓았다. 이건 정상사가 차명 계좌로 빼돌렸던 비자금 몰수한 거다. 꽤 큰 액수야. 이 돈으로 고장난 샤워장 온수기 전면 교체하고 체력 단련실에 운동기구 새로 들여놔. 남는 건 회식비로 시원하게 쓰고. 한대위는 통장을 집어들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병사들의 고열을 짜냈던 돈이 다시 그들을 위한 복지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과응보였다. 명심하겠습니다. 단 1원도 낭비 없이 병사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그리고 최중사를 포함한 잔류 부사관들 말입니다. 차수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정상사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했던 부사관들은 주동자가 사라진 후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었다. 매일같이 저녁 지원서를 써야 하나 고민하며 벌벌 떨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전원 보직 해임하고 징계하는 건 잠시 미뤘다. 예? 하지만 그들을 그대로 두면 물론 괘씸하지. 하지만 그들도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정상사의 포갑에 굴복했던 피해자일 수도 있어. 무엇보다 지금 당장 실무진을 다 갈아치우면 부대 행정이 마비돼. 차수연은 냉철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그녀는 감정적인 심판자가 아니라 조직을 이끄는 리더였다. 부대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했다. 한대위, 자네가 그들을 통제해. 옐로카드 상태로 두고 기회를 줘. 대신 또다시 딴 주머니를 차거나 기강을 흐리면 그땐 자네 직권으로 즉시 옷을 벗겨. 감당할 수 있겠나? 한대위는 차수연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실질적인 인사권과 리더십을 실어주고 있었다. 실수를 한 부하를 교화시켜 다시 내 사람으로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그들을 정신개조시키겠습니다. 좋아, 기대하지. 차수연은 자리에서 털고 일어났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식당에서 병사들과 같이 하겠다. 부식 상태가 얼마나 나아졌는지 내 혀로 직접 검증해야겠어. 예, 오늘 주 메뉴는 닭갈비입니다. 양과 맛 모두 자신 있습니다. 점심시간, 병사식당은 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활기가 넘쳤다.
예전에는 양배추만 가득하고 고기는 보물찾기 하듯 찾아야 했던 닭갈비가 이제는 닭고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특식으로 변해 있었다. 시판을 든 병사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차수연이 시판을 들고 배식대에 나타나자 병사들이 잠시 얼어붙었지만 그녀가 막내 병사들 테이블에 합석하여 털털하게 밥을 비비기 시작하자 분위기는 금세 부드러워졌다. 먹을만 하냐? 차수연이 옆자리 병사에게 물었다. 충성, 정말 꿀맛입니다. 사회에서 먹던 것보다 더 맛있습니다. 이병 정도현이 볼이 미어지도록 쌈을 싸먹으며 우렁차게 대답했다. 차수연은 흐뭇하게 웃으며 자신의 몫으로 나온 요플레를 병사의 식판 옆에 슬쩍 밀어주었다. 체하겠다. 천천히 많이 먹어라. 밥심이 곧 전투력이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승우 대위와 강현수 주미의 가슴 한켠이 묵직해졌다. 냉철하고 빈틈없어 보이던 연대장의 따뜻한 인간미. 그녀는 겉으로는 강철 같아 보이지만 속은 누구보다 부하들을 끔찍이 아끼는 진짜 군인이었다. 식사를 마친 차수연은 지휘 통제실 앞 벤치로 나왔다. 따스한 오후 햇살이 내려앉은 족구장에서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족구를 즐기고 있었다. 정만수 상사가 있을 때는 꿈도 못 꿀 풍경이었다. 그는 흙먼지가 날려 본부 창문이 더러워진다며 병사들의 체육 활동을 전면 금지했었다. 차수연은 활기찬 함성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시원한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다. 하를 내는 듯한 철원의 바람이 폐부로 스며들었지만 차수연에게는 그 차가움조차 상쾌하게 느껴졌다. 이제야 부대가 제대로 돌아가는군. 차수연은 습관처럼 군복 상의 주머니로 손을 가져가 담뱃갑을 만지작거렸다. 하지만 이내 손을 멈췄다. 지휘관이 규칙을 어길 수는 없지. 그녀는 짧게 쓴웃음을 짓고는 손을 거두었다. 사소한 원칙 하나가 기강의 시작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연병장 가로질러 누군가 급하게 달려왔다. 최중사였다. 그는 차수연 앞에 멈춰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절도 있게 경례를 붙였다. 백골! 차수연이 무심하게 물었다. 무슨 일이지? 저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최중사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다. 조직에서 폐기 처분되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감사가 뒤섞여 있었다. 목숨까진 필요 없어. 결과로 증명해 자네 아들한테 당당한 아버지가 되어야 할 것 아니야.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중사는 다시 한번 허리를 숙여 깊이 인사하고 돌아섰다.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에서는 패배자의 비굴함이 사라지고 군인 특유의 패기가 되살아나 있었다. 차수연은 고개를 들어 투명할 정도로 파란 하늘을 응시했다. 철원의 칼바람은 여전했지만 그 바람 속에서 미묘한 계절의 변화가 느껴졌다. 썩은 것들을 도려낸 자리에 새살이 돋아나는 냄새였다. 하지만 안주할 시간은 없었다. 평화는 피와 땀으로 유지되는 법. 차수연은 전투복 깃을 여미며 매섭게 눈을 빛냈다. 다음 타깃은 이대대야. 거긴 장부 정리가 좀 엉망이라지? 그녀의 사냥 본능은 여전히 날이 서 있었다. 백고부대의 전설, 차수연이 주도하는 대수술은 이제 겨우 집도를 시작했을 뿐이었다. 정만수 상사가 쫓겨나듯 부대를 떠나고 3주 뒤 전방 지역에는 기상 관측 이래 최대의 폭설이 내렸다. 허벅지까지 빠지는 눈과 체감온도 영하 35도의 혹한. 하지만 백고부대의 연병장은 병사들이 뿜어내는 입김으로 뿌옇게 달아올라 있었다. 합참 주간 불시 대비태세 훈련, 상황명, 패스트페이스가 발령된 것이다. 예전 같았으면 사이렌 소리에 당황해 군장도 제대로 못 챙기고 얼어붙은 5톤 트럭 배터리 때문에 고함만 질러댔을 오합지졸들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공기부터 달랐다.
전투지원중대, 전차량 시동 완료, 기동 대기 중. 한승우 대위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지휘 통제실의 스피커를 쩌렁쩌렁 울렸다. 야전 지휘소 텐트 안, 차수연은 지도판을 노려보며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녀의 눈매는 바깥의 눈보라보다 더 서늘했다. 한승우 대위, 6분 30초다. 저번 훈련보다 1분 30초나 단축했어. 예, 정만수 상사가 빼돌렸던 예산으로 연료 필터와 부동액을 전량 교체한 덕분입니다. 시동 불량이 정무합니다. 들뜨지지 마. 지금부터가 진짜니까. 적 특작부대가 유리리 방면으로 침투했다는 첩보다. 4.2인치 박격포 소대는 즉시 고지로 이동해 조명탄 지원 사격을 준비하도록. 알겠습니다. 무전기 너머 한승우 대위의 목소리엔 확신이 차 있었다. 횡령금을 환수해 되살려낸 트럭들이 거친 엔진음을 토해내며 설원을 박차고 나갔다. 하지만 대자연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고지로 향하는 전술도로는 폭설로 인해 거대한 빙판으로 변해 있었다. 중대장님, 3호차 후륜이 빙판에 미끄러져 배수로에 처박혔습니다. 꼼짝도 안 합니다. 강연술 중위의 다급한 비명이 무전기를 타고 흘러나왔다. 여기서 지체하면 작전은 실패였다. 예전 같았으면 재수옴 붙었네 라며 포기하거나 M1 병사들에게 쌍욕을 퍼부으며 무식하게 엑셀만 밟아댔을 상황. 하지만 한승우 대위는 냉정했다. 강중희, 흥분하지 마. 교범대로 간다. 2호차 후진시켜서 윈치 연결해. 나머지 병력은 전원 하차해서 야전사부로 바퀴 밑에 흙과 나뭇가지를 채워넣어. 할 수 있다. 지휘소의 참모들은 침을 꿀꺽 삼키며 스피커를 주시했다. 차수연은 팔짱을 낀 채 무전기를 노려보았다. 당장이라도 마이크를 잡고 지시를 내리고 싶었지만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이것은 그들이 넘어야 할 산이었다. 스스로 이 난관을 뚫지 못하면 그들은 영원히 이류 부대로 남을 것이었다. 그냥 두고 보실 겁니까? 강연수 소령이 불안한 듯 물었다. 아니, 이중대로 우회시켜. 만약 지원중대가 10분 내로 탈출 못하면 이중대 박격포반이 대신 화력을 지원한다. 차수연은 냉철했다. 부하를 믿되 작전 실패라는 최악의 수는 두지 않는 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현장은 필사적이었다. 병사들은 영화의 추위 속에서 미친 듯이 삽질을 해댔다. 손발의 감각은 없어진 지 오래였지만 새로 보급된 고기능성 방한복과 핫팩이 그들의 투지를 지탱해주고 있었다. 야, 할 수 있어. 하나, 둘, 100골, 100골. 병사들의 함성과 함께 트럭이 굉음을 내질렀다. 거친 마찰음과 함께 거대한 트럭이 마침내 눈구덩이를 박차고 튀어올랐다. 탈출 성공! 차량 기동 재개합니다. 강연수 중위의 환희에 찬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상황실 참모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차수연은 여전히 차가웠다. 샴페인은 나중에 터뜨려. 적은 우릴 봐주지 않아. 목표 지점까지 전속력으로 밟아. 잠시 후 칠흑 같은 어둠을 찍고 지원중대의 박격포가 불을 뿜었다. 쾅! 쾅! 쏘아올린 조명탄이 설원을 대낮처럼 밝혔고 드러난 적들을 향해 아군 기계화 부대가 화력을 쏟아부었다.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승리였다. 탐가관으로 파견된 유성호 중령이 쌍안경을 내려놓으며 혀를 내둘렀다. 놀랍습니다. 이 폭설 속에 좌표를 정확히 식별하고 타격하다니. 백거 부대가 당나라 군대라는 건 헛소문이었군요. 차수연은 그제야 굳게 담은 입술을 풀며 미소 지었다. 당나라 군대라니요? 제 병사들은 야수들입니다. 그동안 이빨을 드러낼 사냥터가 없었을 뿐이죠. 차수연의 목소리에는 병사들을 향한 묵직한 자부심이 배어 있었다. 훈련은 가혹하게 이어졌다. 야간 기습 매복, 보급로 차단, 그리고 지휘소 피격 등 숨 쉴 틈 없는 시나리오가 병사들을 몰아붙였다. 그러나 누구 하나 낙오하지 않았다.
그들은 눈빛을 교환하며 톱니바퀴처럼 움직였다. 동이 트고 훈련 종료 호각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원 연병장 집합. 차수연의 무전이 떨어졌다. 발목까지 쌓인 눈 위로 거친 숨을 몰아쉬는 병사들이 오와 열을 맞췄다. 단상에 오른 차수연의 전투복 역시 땀과 진흙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그녀 또한 병사들과 함께 진창을 뒹굴었기 때문이다. 오늘 훈련 죽을 만큼 힘들었나? 아닙니다. 악에 바친 함성이 새벽 안개를 걷어냈다. 뻥치지 마라. 내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다. 차수연의 거침없는 고백에 병사들이 킬킬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우린 낙오 없이 해냈다. 낡은 장비, 미친 날씨 핑계대지 않고 오직 깡다구 하나로 버텼다. 차수연은 맨 앞줄에 선 이병 정도현을 응시했다. 지난달 찢어진 전투화를 신고 있던 병사였다. 정이병, 새로 부급받은 방한화는 쓸만했나? 백골, 발에 땀이 나서 혼났습니다. 그래, 내 병사들이 동상 걸리는 꼴은 못 본다. 내가 너희들 등 따뜻하게 해줄 테니 너희는 적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어라. 그게 내 조건이다. 알겠나? 백골, 알겠습니다. 우렁찬 대답이 산맥을 울렸다. 차수연은 벅찬 표정으로 부대원들을 훑어보았다. 패배주의에 절어있던 오합지졸들은 사라지고 눈빛이 살아있는 진짜 군인들이 서 있었다. 그때 흙먼지를 일으키며 지프차 한 대가 연병장으로 들어섰다. 강준호 소장이었다. 그는 훈련 성과를 보고받자마자 헬기 대신 차를 타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다. 강준호 소장이 내리자 차수연이 절도 있게 격려했다. 백골! 허허, 차대령. 부임 2달 만에 부대를 황골 탈퇴시켰어. 하재성 중장님께서 난리가 나셨네. 최우수 부대 타이틀은 자네 거야. 강준호 소장은 차수연의 어깨를 두드리며 파한대소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영광은 제가 아니라 저 병사들의 몫입니다. 저는 그저 그들이 뛸 수 있도록 신발끈을 묶어줬을 뿐입니다. 차수연이 공을 돌리자 곁에 있던 한승우 대위와 강연수 중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휘관의 진심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차수연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스텝을 구상하고 있었다. 전투력은 증명했으니 이제는 부대원들의 자존감을 갉아먹던 외부의 시선을 바꿀 차례였다. 사단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가? 어려운 부탁인가? 이번 훈련 종료에 맞춰 민군 화합 페스티벌을 열고 싶습니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차수연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결의에 찬 눈빛을 보였다. 그동안 저희를 도둑놈 부대라고 욕하던 마을 주민들을 기빈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하고 깨끗해졌는지 똑똑히 보여주겠습니다. 강준호 소장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무릎을 탁 쳤다. 하하, 역시 차수연다워. 배포 한번 크군. 좋아, 전폭 지원하지. 아주 보란듯이 해봐. 차수연의 승부수는 거침이 없었다. 내부의 결속을 넘어 외부의 인정까지 받아야 진정한 명예회복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어느덧 칼바람이 잦아들고 철원 평야에도 아지랑이가 피어올랐다. 얼었던 땅이 녹은 자리에 이름 모를 들꽃이 피어날 무렵 백과부대의 위병소문이 활짝 열렸다. 현형색색 사복을 입은 방문객들이 부대로 밀려들었다. 병사들의 가족, 연인, 그리고 껄끄러운 관계였던 마을 주민들이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얼굴 핀 것 좀 봐. 귀티가 흐르네. 엄마, 나 이번에 사격 만발 쏴서 포상 휴가증도 땄어. 곳곳에서 자랑과 감탄이 터져나왔다. 예전 같으면 밥이 모래알 같다느니, 내무반에서 쥐가 나온다느니 불평이 쏟아졌겠지만 지금은 활기찬 목소리만 가득했다. 연병장 가장자리에는 닦고 조인 최신 장비들이 위용을 뽐냈고 식당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특식이 제공되었다.
오칠성 이장과 주민들은 뷔페처럼 차려진 음식 앞에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거참, 정만수 상사가 보급 담당일 땐 불어터진 라면만 내오더니 이게 웬 갈비탕이야. 고기가 산더미네. 내 말이 군인 양반들 눈에 도끼도 빠지고 생기가 도는구만. 역시 지휘관이 바뀌니 물이 달라져. 주민들의 감탄사가 정복을 갖춰 입은 차수연의 귀에 꽂혔다. 그녀는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며 방문객들 사이를 누비고 있었다.